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이 속에서 코스피, 코스닥은 혼조 모습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고 계세요? 오늘 사실 정말 정신 없었거든요. 유리기판, 출판, 방산 드론, XR, 갑자기 또 원통형 배터리 수급이 들어오나 싶다가 또 지금 전방위적으로 수급이 좀 분산이 되어 있는데 집중을 더 잘해야 되는 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얘기 나눠볼 텐데 일단 오늘 시장에 있어서 갑자기 장 초부터 반도체가 좀 강하게 조명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탑10입니다. SK하이닉스 앞단에 자리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 굳건하게 러브콜 꾸준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미반도체가 오랜만에 이 탑10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도 참 반갑네요. 여기에 더해서 이수페타시스까지. 보통 이제 장 초에 좀 더 시세를 주고 장 막판까지 시세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다는 측면 저희가 얘기할 거리가 많아 보입니다. 한 분 한 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바이오 2차 전지랑 반도체가 같이 가는 장이 오늘은 아니라 반도체가 더 빛나는 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말 사이에 딱 월요일 시작점부터 반도체가 이렇게 기세를 잡아갑니다. 반도체가 이제 그렇다면 다른 쪽에서 수급을 뺏어 온 건지 아니면 쉬어가는 쪽에서 머무르는 잠시의 소나기 대피처인 건지 지금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점은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나요? 오늘만 놓고 보게 되면은 오늘은 뺏어왔다라고 봐도 되고요. 뺏어왔다. 네, 되는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개수남매 돌잖아요. 네. 제가 오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긴 한데 9월 마지막 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이오에서 2차전지 반도체로 좀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그 위에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바이오 강세 보였다가 또 오늘은 반도체. 또 주 후반대부터 2차전지가 또 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간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순환매가 좀 도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또 이렇게 순환매가 돌게 되면서 강하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이수페타시스가 좀 오랜만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런 이수페타시스가 좀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엔비디아 이슈가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사이맥스 같은 종목들도 하이닉스 밴더거든요. 밴더인데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은 엔비디아 이슈를 해가지고 순환매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9월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바뀌었다는 것은 예.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9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때문에 상당히 골치 많이 아팠잖아요. 그리고 오후 방송에서 질문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 예. 그때보다는 어쨌든 지금 나아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은 내가 팔면 바닥 이 실수는 하지 말고 아직 반도체가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수페타시도 상당히 오랜만에 올라온 것처럼 내 순서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보유자는 기다려보자. 네네. 미보유자는요? 미보유자는 일단은 반도체 대장들 먼저 가야 된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네. 들쑥들쑥 하는 것 같아요. BCNC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네. 네오센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같은 이수페타시 같은 종목이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저가 매수 관점에서 일단 유달리 눈에 띄는 종목도 있다면은 그쪽은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일단 좋다라고 좀 투자 의견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기다리려고 하시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보는 것 같네요. 조금씩 네네. 조금씩 발 담궈보자는 오케이다. 근데 사실 이전부터 우리 신 부장님께서도 분할 매수에 있어서 관점을 확실히 열어주셨었잖아요. 근데 오늘 부근에서 이제 삼성전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실 오전에 좀 매수를 해서 이제 다시 좀 바닥 짚고 가는 건가 싶었다가요. 꼭 오후장 들어서면은 이 순매수가 순매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런데 삼성전자 6만 원은 그래도 안 끼려는 건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신 부장님도 삼성전자는 한 5, 6만 원짜리는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빠른 반등 노리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은 천천히 모아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 이쪽 시나리오로 잡고 계시는지요? 천천히 모아가자라고는 저는 여기에서 더 많이 빠지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할 뿐이지
여기에서 뭐 엄청난 큰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외국인이 23거리를 연속 매도 멈추고 예. 매수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전방이 좋은 상황이 영향을 미친 걸 테고요. TSMC가 AI에 힘입어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가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엘이 1년치 분량이 완판됐다는 소식에 반도체 쪽 수급이 좋은 상황이고요. 삼성은 얼마 전 실적 쇼크 내고 HBM 진입이 지연됐음을 인정하고 생산 목표도 10% 낮췄는데요. 그럼에도 엔비디아가 삼성의 양산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고 인정해주고 있는 게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이고요. 시기는 좀 지연됐지만 진입은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 머무르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국의 범용 메모리 물량 공세로 레거시 쪽이 위협을 받고 있는 점이 좀 불안한데요. 미중 무역 분쟁에 장비가 없어서 선당 공정 영역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겠지만 캐시 플로우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레거시 쪽이 결국엔 언젠간 영향을 받을 거라서 우려가 크고요. 삼성도 컨콜 때 그 점을 언급했고 외국인의 최근 매도 공세가 지속된 이유도 이 점인 이유가 커 보이고요. 아직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현재 밸류에이션이 저평가 영역에 있고 저점 수준이라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 만약에 레거시가 좀 침공당하게 되면은 저점은 여기서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는 경쟁력이 유지되는 상황이고 HBM 진입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위기인식을 인정한 만큼 외국인 수급도 조금씩 풀릴 수 있다고 보고요. AI 수요는 당연하고 HBM에서 하이닉스와의 격차가 줄어드는 과정 지켜보면서 본격적인 수급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사실 외국인도 샀다 팔았다 과정이긴 한데 이제 확실한 매수 물줄기만 들어온다면 일단 자리를 잡은 만큼 상방으로도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닌지라 챙겨볼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삼성전자 얘기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쪽 어떨까요? 자, 사실 이제 쭉 논의를 나눴던 바가 있습니다. 정 이사님. 네. 블랙웰이 좋다면 HBM도 당연히 좋은 거고 HBM이 좋다면 당연히 SK 하이닉스도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럼 SK 하이닉스에게 있어서 다음 무대는 정고를 넘어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도 됩니까?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욕심이라고 좀 생각이 욕심 들고, 무관. 네, 생각이 네. 들고요. 일단은 뭐 22만 5천 원 부근? 그러니까 일단 정고점가 일단 먼저 보고 일단은 그 이후에 판단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7월 11일 날 엔화 강세 이슈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 요인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 좀 전개가 되게 된다라면은 시장 때문에 빠진 부분을 회복을 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먼저 그런 부분들을 맞는 거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HBM 시장의 어떤 위축. 예. 요게 또 계속 내게 나오는지 아니면은 이게 우려로 끝이 나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씩 판단을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우려감은 좀 너무 이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장이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씩 확인을 해 나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HBM4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아마 납품하기 힘들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 6세대 디램 같은 경우에 내년에 양산이 진행되고 HBM4도 내년에 양산이 진행될 거거든요. 둘 다 같이 진행이 돼요. 같이 진행이 되는데 HBM4에 들어가는 디램 적층을 6세대 디램, 1C 디램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삼성전자 수율이 너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내년이라고 하더라도 3달밖에 안 남았는데 3달 안에 그러니까 최선단 디램 공정의 디램 제품에 대해서 수율을 잡을 수 있을까? 지금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의 독주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직까지 공급 과잉은 이르지 않나? 뭐 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급 과잉은 물 건너갔다라고 쳐도 일단 초격차 쪽에 있어서는 SK 네네. 하이닉스는 맞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상반기 때 만들었었던 기울기만큼 기대하는 건 좀 욕심이고 네네. 현재 국면에서는 계속해서 어떠한 노이즈와 싸울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네네. 봐야 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참, 예. 무에서 유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런 퍼포먼스가 나온 건데 네. 또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려면은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20조, 30조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5월달, 6월달 이후부터 네. 보였던 퍼포먼스를 다시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진짜 이제부터 각자 변곡 구간인 것 같아요. 전략이 있어서도 네네.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고 특별하게 SK하이닉스는 10월 24일에 컨콜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또 미국에서도 지금 실적이 쭉쭉쭉 시작이 됐잖아요.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소부장단이 근데 또 강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건 맞는가 이 얘기도 나눠보고 싶습니다. 신 부장님 사실 그간 대형주 위주로 초점 맞춰 가보자 그리고 나면 이제 소부장단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뭐 이전부터 많이 해왔는데요. 오늘 시장 열어보니까 굉장히 강합니다. 역시나 AI 서버향은 죽지 않았다라는 방증인 건지 지금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주세요? 일단 소부장에서 선당 공정 영역에 있는 회사랑 아닌 회사의 상승폭 차이가 이제 나기 시작했다고 네네. 보고요. 당연히 선당 공정 쪽 업체 탄력성이 좋은 상황이고 뭐 중국의 레거시 영역 위협이 우려되기 때문에 관련 업체보다는 뭐 AI 트렌드나 HBM 선당 공정 영역에 있는 회사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AI 수요 피크 우려가 잠시 멈춰진 데다 미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에 빅테크 쪽 시장 상황도 더 우호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반도체 쪽 그동안 좀 힘들었는데 현재 분위기 봐서는 좀 더 좀 적극적인 관점에서 봐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 전반적인 상황과도 연관되긴 한 건데 금투세 문제도 해결되고 전 세계에서 밸류에이션도 최저, 상승률은커녕 하락률이 최대인 점을 감안하면은 증시 전반적인 상황이 좋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심리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삼성 밸류에이션이 일단 역사적 저점에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하락보다는 상승 쪽 가능성에 좀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곧 부담이 좀 크지 않아서 사기엔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최근 들어서 다시 추세를 잡고 있는 쪽이 소부장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가는 종목 위주로 압축해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필살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반도체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전력기기 일단 한번 봅시다. LX 일렉트릭 오늘 5위에 이름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3사 중에서 하나죠.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 LS 일렉, 효성중공업 오늘 다 빨간불이긴 했는데 특히나 강세였던 쪽은 여기 LS 일렉트릭 쪽이었습니다. 이사님 이거 반도체도 움직이고 전력기기도 움직이니까 과거의 향수가 막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그죠? 약간 AI 스토리 강화 국면일까요? 아니면 이쪽이 워낙 실적이 좋은지라 이제 실적 장세 대기하고 있는 매수세일까요? 아마 실적 보고 들어오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원초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일단 어쨌든 AI 섹터, AI 연관된 반도체 섹터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전략까지 같이 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게 되다 보니까 오늘도 삼양식품이 좀 강세를 보이던데 6월 달에 어떤 데자뷰? 이런 성격도 좀 있다라고 좀 봐져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상당히 매출도 실적도 상당히 장밋빛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오늘 LS 일렉트릭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효성중공업이 거의 전고점까지 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좀 가격 위치가, 그러니까 주가 위치가 좀 낮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수급 순환매가 도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차트만 보게 되면 LS 일렉트릭이 상당히 접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이상하게 전력설비 쪽은 이제 손이 안 가요. 너무 올랐어서요? 더 좋아질까? 그러니까 좋다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만 사상 최대 미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신규 전략망 투자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실적 성장 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성장세가 꺾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상 최대 매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은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전년 대비해서 퍼센테이지가 더 좋아질까? 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실적 시즌 다가오게 되면서 일부 반등은 나오겠지만 아마 정고점은 돌파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저는 그 전력 설비를 볼 때 항상 현대 일렉트릭을 보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7월 24일 날 37만 4,500원? 요거를 기점에서 정고점 돌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라도 현대일렉트릭이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대장이 아랫단에 있는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S일렉트릭 끌고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만약에라도 35만 원 돌파하지 않게 되면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게 된다라면은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LS일렉트릭도 그렇고 전고점 폭은 돌파가 어렵지 않을까?
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단중기적인 관점? 요 관점에서 LS 일렉트릭을 보게 된다면은 충분히 뭐 길적으로 보더라도 매력적인 구간이다. 요 부분은 좀 동의를 하고 있어요. 단중기적 관점으로 네네. 보시네요. 그리고 전고까지 가는 것도 역시나 이쪽도 욕심일 수 있다로 정리해봐도 괜찮고요. 네. 일단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20만 원만 넘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에는. 신 부장님 의견 또한 궁금해요. 왜냐하면 HD 현대일렉이 투자 경고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LS 일렉트릭? 글쎄 요즘 워낙 투경이 또 요즘 훈장 느낌이 또 있어가지고 가는 종목을 계속 가다 보니까요. LS 일렉트릭에 대한 관점은 사실 HD 현대일렉 대비해서 못 갔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키 맞추기적 성격까지는 용인해 줄 수 있다의 수급으로 보세요? LS 일렉트릭이요? 네, LS 일렉트릭이요. LS 일렉트릭은 지금 배전반 이쪽 위치였는데 초고압 변압기 이제 진출해가지고 하는 거여서 그쪽에 대한 부각 때문에 오르는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일단 그 현대일렉이 투자 경고가 붙었다고 이런 특히 대형주 중에서는 주가가 딱 빠지거나 하진 않고요. 기관이 새로 사기에 불편함 때문에 좀 망설일 수는 있겠지만 확신이 있다면 살 수 없는 것도 아니고요.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경고 붙었다고 덜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엔 어쨌든 기업 자체와 실적이 중요한 것인데 전방이 좋은지는 왜 좋은지는 다 아실 테고 변압기, 배전 시장 모두 호황 영역에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다 같이 수혜 받을 거로 보고 있고요. 전력 섹터 업종이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냐에 대해서는 뭐 밸류에이션도 싸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나빠 보이지 않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뿐 그렇게 계속 상승한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실적이 중요한 건 맞지만 피크 인식과 뭐 공급 과잉 논리, 뭐 심리 요소로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말씀하신 HD 현대일렉이 투자 경고 딱지가 붙은 만큼 굳이 따진다면은 LS 그룹주 상승폭이 좀 더 커 보일 수는 있어 보이고요. 얼마나 차이 있을진 잘 모르겠긴 하지만요. 또 굳이 따진다면은 H현대일렉과 LS 내 비상장 업체인 LS 전선 이쪽이 초고압 변압기 시장의 강자이고 배전반 쪽 강자였던 LS 일렉트릭이 이제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뭐 이런 개별 이슈나 수주 및 기술 경쟁력 이거에 따라서 주가 차별화는 조금씩 나타나겠지만 해외에서 따오는 수주 봤을 때는 다 좋기 때문에 실적도 좋을 것 같고 비슷한 모양새로 갈 거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누가 잘났다 이거보단 비슷하게 계속 가지 않을까. 나머지 소규모 뭐 일진전기나 뭐 대한전선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도 이제 뭐 주말 사이에 좀 오른 거 확인하더니 오늘 전선주도 좀 강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슈 받고 수급 들어오면 워낙 탄탄한 스토리 갖고 있는지라 막상 막하의 움직임으로 좀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른 섹터 대비 매력도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바이오 대비는 어떨까? 우리 바이오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근데 원래는 외국인 순매수 탑10에 바이오 종목이 진짜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보이는 종목 있으세요? 여기 ABL 바이오 정도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바이오 종목이 또 안 보이죠? 기관 같은 경우도 줄곧 해서 돈 잘 벌어오는 바이오 쪽으로 많이 수급이 있었는데 글쎄요, 이번에는 또 펩트론 이 종목을 제외하고는 딱히 보이지 않네요. 이게 오늘만 그런 건지. 아까 전에 정 회사님 오늘만 보면 반도체가 수급을 좀 네네. 가져간 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오히려 이럴 때가 바이오에 있어서는 기회의 날인 건지 아니면 그간 올라왔었던 것에 있어서 잠시 피로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구간인 건지요? 아마 오를 때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계속 나오지 싶어요. 왜냐면은 7, 8, 9 지금 3개월 가파르게 계속 달려왔거든요. 갔죠? 예. 계속 달려올 것 같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미국 대선 수혜 때문에 올랐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미국 대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 필요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금요일 날 아침 방송에서 바이오 계속 말씀드려서 미국 쪽 매출이란지 뭐 머크사 이슈처럼 연결고리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게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조정 시에 저는 계속 봐도 된다라고 봐요. 알테오젠이 오늘 뭐 2% 조정이 나오지만 이게 2% 조정이 나왔다 해서 꺾였다 보기도 힘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한화 바이오파마 같은 것들은 너무 잘 가서 못 잡아요 또. 너무 잘 가서.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순환매가 도니까 조정을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필로텍스 초강세잖아요. 맞아요. 그럼 또 내일 모레도 또 조용할지 몰라요.
그럼 그때 조용할 때 들어가서 또 다음 주도 수납에 나오게 되면은 반등 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바이오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어쨌든 결론은 미국적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 ABL 바이오, 한올 바이오 파마, 넥스 바이오 메디칼, 알테오젠 이런 것들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조정 충분히 기다리고 알테오젠 같은 게 만약에 접근하게 된다면 오늘이 아니라 한 이틀 정도 조정 기다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한올 바이오 파마는 음봉 나올 때까지 절대 매수 안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여유 있게 접근하셔도 되니까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바이오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9월 마지막 주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는 놈 계속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추세를 믿고 관찰하셔도 된다. 그리고 조정 시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약바이오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인데 조정할 때는 왜 이렇게 자꾸 확인하고 싶고 그렇죠? 높잖아요. 예, 맞아요. 높아서. 그래서 막 확인하고 싶고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한데 그 믿을 수 있는 내용의 키로 이제 미국 쪽 연결고리 있는 쪽이다. 이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 주목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있다면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벤트 가장 최근접인 쪽은 비만이에요. 그리고 비만주를 오늘 보면 참 재밌는 게 어떤 건 같이 위고비로 올랐던 종목인데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려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을 가장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날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벤트 소멸을 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후발주자의 오늘은 마지막 파티를 즐기는 것인지 사실 나이백도 비만 쪽으로 오늘 간 거고 펩트로는 계속해서 이제 정고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다른 종목이 또 내리니까 눈치 보이거든요. 비만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오늘? 오늘 반도체 오르면서 바이오 제약주 전반적으로 그죠? 상승 좀 주춤한데요. 네. 오늘 비만 관련주가 많이 오른다고 보진 않고요. 그렇다고 내일 많이 오를진 싶습니다. 관련주인 블루엠텍이 일단 이모니모 전량 매도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비만 시장도 결국엔 커갈 것이고 그에 따라 실적도 뭐 올라갈 기업도 있겠지만 좀 잘 선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트레이딩 잘할 수 있다면 뭐 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트레이딩적 성격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KB금융 오늘 너무 놀라워요. 정 회사님 얘기 들어보는 네. 거 확인해 보니까 미국에서 워낙 호실적 좋았고 주가 오르니까 우리 쪽도 좋다? 뭐 이렇게 네. 연결고리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진짜 올라왔거든요. 여기도 높아요. 어떡해요? 오늘 왜 금융주를 안 여쭤보시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금융주를 왜 안 하냐고 생각을 했냐면은, 자, KB금융도 보시면 7월달 이후에 지금 9만 원대 돌파가 안 되다가 이제 오늘서 돌파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대일렉트리도 지금 어쨌든 금융주 대장은 KB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뚫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 있는 하나금융주 이런 것들도 전고 좀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나간 얘기 다시 해서 정말 죄송한데, 그래서 현대일렉트릭도 전고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우리가 방금 질문하셨던 LS 일렉트리안지, 효성중국 같은 것들이 전고도 돌파가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KB금융이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닐까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배당. 배당. 네. 그거 말고는 과연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 3분기 실적 괜찮게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실적 잘 나오게 되면은 결국 뭐랄까요? 주주하는 채 가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달 가서 배당 찾지 마시고요. 어찌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금융지가 오늘 기점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 배당 시즌에 노릴 수 있는 어떤 차익이라든지 배당 수를 가져갈 수 있는 또 이제 시간표를 전 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주, KB금융이 오랜만에 정말 3개월 만에 전고점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정시 매수 관점에 신고가 대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KB금융은 외국인 지분이 78%거든요. 예. 외국인 회사라 보셔도 돼요. 보셔도 되고 그렇게 보게 된다. 외국인 비율이 상당히 그렇게만큼 많다라는 것들은 또 반대로 품절주. 이 78%가 나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품절주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배당 많이 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점으로 한번 배당 많이 하는 회사들 한번 다시 한번 리스트업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바람 불 때 배당의 계절이니까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신유진 부장,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